더 정보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간의 뇌는 한 1000억 개 정도의 신경세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신경세포 하나가 평균 10,000개의 시냅스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신경세포들끼리 망을 형성해서 정보를 주고받는데, 그러니까 우리 뇌에는 1000조 개의 시냅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을 빨리빨리 잘 이렇게 이해하는 우리 우리 학생들은 이 정보를 받아들여가지고 빨리빨리 해가지고 그 결론에 도착하는 거고,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그 1000조 개의 시냅스를 헤매다 그래서 오늘 잘 보시고, 제가 내번에는 스마트한지 안 한지 자, 그래서 이 뇌는 이게 이제 실제적인 그 신경세포를 염색하는데 굉장히 많은 신경세포들이 가지를 가지고 서로 가지들끼리 서로 이렇게 연접해서 정보를 이렇게 주고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더 자세히 보면 이 신경세포 세포체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수상 돌기들이 있거든요. 그 돌기들도 자세히 또 들여다보면 이렇게 이 스파이들이 있어요. 이렇게 돌기들이 있습니다. 이 돌기들이 다른 신경세포의 축색 돌기하고 연접해가지고 정보를 주고받는 그런 시냅스의 자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모식으로 보면 이 신경세포 체에 많은 수상 돌기가 있고, 이게 이제 안테나 역할을 합니다. 외부로부터 이제 여러 가지 정보들을 받아들이죠. 그걸 종합해가지고 종합된 신호를 이 축색 돌기를 통해서 보내고, 그러면 그 종합된 신호를 또 다른 옆에 있는 신경세포가 그 정보를 받아들여가지고 이게 무슨 정보인지 그걸 이제 해석해가지고 또 이제 다른 신경세포에게 정보를 전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보 시스템으로 이제 되어 있는 게 우리 뇌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이거를 제가 이제 동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신경망에서 전기적 신호가 서로 이렇게 주고받다가 이 축색돌기 말단에 오면은 얘는 신경전달 물질을 분비시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신경세포에 신호를 전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 이 신경망에서 정보를 전하는데 두 가지 신호가 있는데, 하나는 전기적 신호하고 하나는 화학적 신호가 있는데, 전기적 신호는 대표적으로 이제 그 활동 전이라고 해서 액션 포텐셜을 가지고 이 휴지기의 그 세포막 전이가 일시적으로, 그러니까 뭐 1ms 혹은 2ms 내에 일시적으로 이 세포막 전이가 변하는 거죠. 그래서 세포막 전이의 변화를 우리는 인식을 하는 거죠. 그 패턴. 그래서 보면 그게 이 세포막에 있는 여러 이제 그 이온 채널들의 작용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이 탈분극인 그런 자극을 주게 되면 이제 이 1와 2ms에 일어나는 그 세포막 전의 변화를 그런데 짧은 시간에 보면 그냥 스파이크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막 스파이크를 이렇게 생길 수가 있고, 또 이런 세포는 좀 더 다른 패턴으로 동일한 자극을 주더라도 다른 패턴이 보일 수 있고, 또 이런 세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그 김원평 교수님이 이렇게 어깨에 손을 대면 김 교수님이 분명히 내 어깨가 지금 누가 건드렸구나 알 거예요, 그죠? 그게 어떻게 하냐면 터치하면 이 부위에 이제 감각 신경이 작동을 해가지고
그 활동 전이를 보냅니다. 그래서 활동 전이는 모양은 똑같지만 패턴이 달라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하는 거 다르게 느낄 거예요. 이렇게 할 때는 패턴이 따다단딴 따다단딴 이런 식으로 이제 나가고, 그다음에 이렇게 할 때는 딴 따다단 딴 따다단 이런 식으로 액션 포텐셜이 활동 전이가 흘러갑니다. 그러면 이제 인식하는 것은 나를 좋아해서 쓰다듬는 건지 내가 미워서 한번 치는 건지 거기에 따라서 반응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그 활동 전이가 이제 이렇게 패턴이 정해져 가지고 이 주책돌이 말단에 오면 그 패턴에 따라서 한 번씩 이렇게 활동 전이 올 때마다 그게 그만큼 일정량이 그 신경전달 물질이 분비가 됩니다. 그래서 이 신경전달 물질이 얼마나 많이 분비되느냐, 얼마나 오래 여기에 분비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다음 신경세포가 많은 자극을 오랫동안 받느냐, 적게 받느냐, 잠깐 받느냐, 그게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경전달 물질의 신호 전달이 잘못됐을 때 많은 정신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우울증도 생기게 되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마약을 하는 이유도 그런 신경전달 물질의 밸런스를 깨는 그런 작용 때문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이 말단에 오면, 축색돌이 말단에 오면 이 분비포가 있는데 이 분비포 안에 신경전달 물질이 다 이렇게 들어가 있다가 활동전이 자극이 오면 그 자극에 따라서 이 세포막하고 융합돼 가지고 안에 있는 신경전달 물질들이 이렇게 바깥으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자극을 주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신경전달 물질이 분비가 되면 그 다음 신경세포의 세포막에 다양한 이런 신경전달 물질을 인식하는 수용체 단백질들이 포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와서 자극을 하게 되면 이 수용체 단백질이 또 이온 채널처럼 역할을 해가지고 여러 이온들을 들어오게 하고 또 나가게 하고 또 양이온이 들어오게 하기도 하고 음이온이 들어오게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 세포막 전이의 변화를 또 유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포막 전이의 변화가 일어나서 그 변화에 따라서 또 새로운 그 활동 전이의 패턴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탈분극이 일어나는 거고, 그래서 이 경우 이제 시냅스 3개에서 동시에 이렇게 활동 전이가 와서 자극을 하게 되면 이게 합쳐져 가지고 아주 큰 그런 자극으로 가게 되고, 이는 하나의 시냅스지만 아주 짧은 시간에 탁탁탁 이렇게 오게 되면 이제 다시 합쳐진 그런 형식으로 다음 신경세포에 신호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탈분극이 올 수도 있고, 이쪽에서는 이제 과분극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쭉 흘러가다가 여기서 탈분극이 됐지만 쭉 그 거리에 따라서 가다가 점점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줄어드는데, 이 정도 줄어드는데 여기서 과분극 시키는 그런 자극이 오게 되면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 신경세포는 여기에 그 흥분시키는 자극하고 그 다음에 억제시키는 자극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신경세포는 전혀 못 느끼는 거죠. 그런 식의 이 신경신호의 융합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경전달 물질이 분비가 되면 세포막에 있는 수용체가 활성이 되고, 또 한편으로 이 세포 내에 다양한 신호를 전달하는 단백질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이제 연쇄적으로 활성화돼 가지고 또 다른 아이온 채널, 이온 채널들을 활성화시키기도 하고 억제시키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또 조절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경우는 이제 동일한 그런 신경전달 물질이 오더라도 또 이런 세포 내 신호전달 물질들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어떤 2차 신호전달 물질을 만들고 또 다른 어떤 신호를 이렇게 가지고 또 조절하는 그런 현상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 이 신경전달 물질이 단 하나가 오더라도 이 하나의 수용체가 활성화되면 이 활성화된 수용체를 인식하는 세포 내 다양한 신호전달 단백질들이 있고, 이것들이 여러 개가 활성화되고 이것들에서 또 여러 효소들이 활성화되고, 이 효소들의 작동에 의해서 또 많은 그런 기질들이 변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굉장히 전폭이 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하나의 신경세포를 보면 단 한 종류의 신경 전달 물질이 작동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개가 동시에 올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연쇄적으로 올 수도 있고 다양하겠죠. 그런 것들이 각각 신경전달 물질이 이렇게 각각의 자기의 수용체를 활성화시켜가지고 신호전달 경로를 활성화시키고 거기 세포 내에서 이렇게 합쳐질 수도 있고 이렇게 오히려 갈라질 수도 있고 아주 다양하게 이 신호 경로가 서로 이렇게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조절하게 돼요. 복잡한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누가 여기 나를 만졌구나 하는 것을 이제 인식하게 된 최종 신호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거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그 신경 신호 전달 시스템이 딱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뇌는 항상 이렇게 변하거든요. 그거를 이제 뉴럴 플라스티시티, 플라스틱이 좀 이렇게 구부러지듯이 아주 가소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경 신호 전달 물질이 많이 분비되게 할 수도 있고, 적게 할 수도 있고, 아주 그렇게 해서 이 시냅스에서의 활성이 변화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 뇌신경세포의 기능이 변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우리 뇌 전체 네트워크에 또 변화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 그 한 예로 이게 이제 해마 조직 가지고 실험한 건데요. 그래서 보면 이 해마 신경세포가 다른 신경세포에서 시냅스를 이렇게 파랗게 또 다른 신경세포에서 빨갛게 이렇게 시냅스를 형성하고 있죠. 그래서 이쪽 파란 쪽에 굉장히 아주 빠른 자극을 반복적으로 많이 주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게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이렇게 장기 강화되어 있죠. 그래서 이 경우는 뭐냐면 다음에 똑같은 자극이 오면 벌써 이거는 이만큼 벌써 활성화되어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또 다른 하나는 역시 자극을 줬지만 좀 천천히 아까는 예를 들어서 1초에 뭐 한 50번 이렇게 줬으면 지금은 1초에 한 뭐 3번씩 그렇게 이제 천천히 주게 되면 오히려 이 자극이 원래의 세포막 전이가 떨어져요. 장기 저하 이런 현상도 일어나요. 그래서 잘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이 시그널이 지금 잘 돌아가고 있어요. 네.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굉장히 뭐랄까 딱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어떤 신호가 얼마나 자주 오느냐, 내가 얼마나 자주 경험하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 신호 처리하는 방식의 이 변화를 우리 뇌는 항상 가진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 뇌가 서로 아까 얘기했듯이 시냅스로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이러한 시냅스들이 우리 뇌에서는 없어지기도 하고 새로 생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그 다음에 뇌를 많이 써야 되는 게 바로 이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쓰면 이게 점점 자꾸 없어져요. 없어지면 이제 바보가 돼요. 근데 자꾸 쓰면 새로운 시냅스도 만들어지고 새로운 길이 만들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처음에는 오솔길이다가 계속 그걸 활용을 많이 하면 2차선이 됐다가 그 다음에 4차선이 됐다가 그 다음에 하이웨이가 됐다. 그래서 여러분 뇌는 쓰이지 말고 계속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 신경 정보가 전달되는데 우리가 보면 후각, 청각, 미각, 체감각, 시각 이렇게 인식할 수 있는 그런 부위들이 다 이렇게 독특하게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또 이렇게 서로 정보를 주고받아가지고 우리를 하여금 어떤 상태에서 항상성을 유지하도록.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제 눈 감고 한 발 들고 서 있어 봐라. 몇 초에 있느냐. 그래서 그 몇 초에 따라서 내가 30대구나. 아니면 내 70대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눈 감아라 그러면 눈에서 오는 그 정보를 차단했기 때문에 완전히 이 체감각으로만 내가 밸런스를 유지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이 뇌가 얼마나 서로 이렇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정보를 주고받느냐를 이제 알 수 있는 하나의 테스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우리 이 뇌를 보면 중간에 큰 주름이 있고 이 좌뇌, 우뇌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 좌뇌는 굉장히 논리적이고 그 다음에 말하는 거, 랭귀지, 그 다음에
수리적 그런 역할들을 주로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운에는 굉장히 뭐랄까 예술적인, 그 다음에 직관적인, 공간적인 그런 것들을 잘 이렇게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좌뇌는 내 우측 몸에서 오는 그 자극을 먼저 받아들여 가지고 프로세서, 그 다음에 운에는 좌측에서 오는 프로세서, 그렇게 이제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 이게 이제 그 자극이 왔다가 자극을 주고 그 자극이 서로 이제 양쪽 뇌에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총체적인 어떤 것을 우리가 인식하게 되는데, 그걸 하게 만드는 게 이제 신경인데요. 이게 뇌량이라는 뇌량, 코퍼스 칼로스. 그래서 이 양쪽 뇌를 연결해주는 그런 뇌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한 3억 개, 이걸 이제 좌뇌 운을 쫙 옆으로 당기면 이 뇌량이, 이게 이제 신경 섬유들, 신경 섬유, 이게 축색돌이, 신경 섬유들, 이게 서로 좌뇌 운을 연결시켜주면서 정보를 막 서로 주고받게 하죠. 그래서 이게 한 3억 개나 정도 된다. 이거 끊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좌뇌 운에 다운옵니다. 그래서 마치 나는 두 개의 뇌가 있는 것처럼 생활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저는 AI 전문가가 아니지만 요즘 이제 인공지능이 막 굉장히 급속도로 아주 엄청나게 발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다 이제 이 사람의 뇌 신경 정보 전달 시스템을 이렇게 원용해서 사용해서 이루거든요. 그래서 요즘도 보면 우리가 이렇게 시각, 청각, 여러 가지 축도하는 것을 다 이제 이렇게 종합해가지고 내 몸의 밸런스를 이렇게 유지하듯이 이 인공지능도 보면 여러 가지 음성, 이미지, 영상,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 차 같은 경우도 속도, 차선, 날씨 이런 여러 가지 정보를 종합해가지고 이제 그거를 활용하는 거죠. 그게 이제 멀티모달 시스템으로 이제 하는 데 있어서 이 뇌 조직의 신경망을 통한 그 정보 융합, 그걸 이제 활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감각 정보를 통합하는 데 있어서 이쪽은 이제 주로 후각을 느끼고, 그 다음에 청각을 느끼고, 미각을 느끼고, 그 다음에 이쪽 시각을 느끼고, 이제 좀 위치가 다르지만, 이쪽 이 후두엽하고 뇌투정맥 사이 이쪽이 이렇게 다중 감각을 서로 이렇게 연합해서 종합하는 그런 곳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쪽이 이제 잘못되면, 상하면 우리가 이제 융합하는 문제가 발생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언어도 보면 이제 이쪽 이런 그 뇌 지역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이 손상을 입으면 실어증이 걸린다든지, 또는 들어도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한다든지, 그렇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서로 상호 이렇게 신경망에서 연결되어서 작동을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 이 부위를 이제 이렇게 정기적으로 자극을 시켜보니까 이 부위가 언어하고 관계가 있더라. 그래서 애는 이제 네이밍. 그래서 요즘 저도 자꾸 나이가 드니까 사람 얼굴을 아는데 이름이 많이 안 떠올라가지고 애를 물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런 데 조금 이제 점점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R을 repeat 하는 그런, 그 다음에 A는 이쪽으로 이제 자극을 하면 말하는 게 갑자기 멈춘다. 이런 지역이 다 이 랭귀지, 언어하고 관계가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군데가 산재에 있어서 이것들이 종합적으로 서로 신경망에 의해서 정보가 통합이 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논리적인 말도 하게 되고 이제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의식이 뭐냐? 아까 이제 김 교수님 영혼에 대해서 얘기하고 정신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 뇌과학자들 대부분 사실 두뇌주의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뇌의 작용에 의해서 정신작용이 나오고, 뇌가 꺼지면 정신작용도 없어진다 이래 봅니다. 그러니까 영혼도 없다 이래 생각합니다. 물론 저는 아니지만. 근데 이제 이 뇌과학에서 보는 의식은 뭐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어떤 한 남자가 자기 애완견을 데리고 이렇게 산책을 하는데, 이걸 봤다. 이걸 내가 보고 인식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인식하는 데 있어서 이 뇌에 있어서 어떤 특정 신경망이 작동을 하는 거죠. 그거를
NCC라 NCC. 그래서 Neuronal Correlate of Consciousness. 적어도 일부 아주 미니멈한 그런 신경망은 있어야 그 상황을 인식합니다. 제가 여기서 지금 강의를 하는데 뭐 여러분들이 계시고 이런 걸 제가 인식하잖아요. 그런 것을 하는 데 있어서 일부 내 뇌가 작동을 해야만 가능하다. 그걸 이제 NCC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NCC 이 신경망이 망가지면 어떤 특정한 어떤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해석하지 못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이걸 보면 또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이분은 프랑스인인데 뇌의 90%가 손상이 됐어요. 그렇지만 IQ가 한 75 정도 되고 또 정상적인 결혼 생활도 하고 아이도 낳고 뭐 이렇게 살았어요. 이런 경우를 보면 NCC가 완전히 망가졌잖아요. 그죠? 없는 셈이잖아요. 물질적인 근거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뭐 인식도 하고 뭐 서로 뭐 같이 인터랙션 하면서 살아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 NCC가 완전히 뭐 이센셜하다 이렇게 볼 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제가 뇌의 어떤 구조나 신경망에 대해서 그냥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것들을 활용해가지고 인공지능을 이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세포체가 있고 여기 수상 돌기들이 있고 안테나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정보를 종합해서 종합된 정보를 이 축색 돌기를 통해서 보내고 그 다음에 이 축색 돌기 만단에서 신경 전달 물질을 분비시키면서 다른 신경세포를 또 활성화시켜서 이제 정보를 주죠. 그런 거를 이제 그대로 이제 따와가지고 인공지능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만든 건데 이거 보면 시상에서 우리 뇌로 뇌내로 이렇게 보내는 데 있어서 이 신경망이 이렇게 복잡합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커넥토믹스 해가지고 이 뇌 전체의 신경망이 이 세포에서 나오는 신경 그러니까 선두가 어디까지 가느냐 이런 것까지 지금 다 이제 규명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시상에서 콜텍스, 뇌의 피질 쪽으로 가는 것만 해도 이렇게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염두에 두고 인공지능망을 이제 만들었죠. 그래서 여기 이제 인풋 자극을 주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를 처리하고 여기 이제 결과가 나오는 이런 식으로 인공망을 만들었고요. 이제 이런 히든 레이어를 이제 여러 개 많이 만드는 게 이제 요즘에 인공신경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 뇌내에서는 이렇게 신경세포들이 서로 이렇게 신경망을 형성하고 이거를 비슷하게 이제 만들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만들었다. 자, 그래서 보면 여기서 인공지능은 이제 사람의 어떤 지능적인 어떤 그런 일들을 컴퓨터가 이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그걸 개발하는 게 이제 인공지능인데 여기도 이제 머신 러닝이 있고요, 기계적 학습이 있고, 그다음에 딥 러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머신 러닝은 이 인공지능망을 통해서 어떤 결과를 내면 사람이 이거는 너가 맞았다, 아니 이거는 틀렸다 이렇게 교정해주는 경우, 그걸 머신 러닝. 딥 러닝은 사람이 어떤 인풋 없이 자기가 신경망을 통해서 이제 데이터를 분석해가지고 결론을 내는 그런 딥 러닝. 그래서 작년에 24년에 그 노벨 물리학상을 이 두 분이 받았는데 이분이 이제 머신 러닝에 이제 토대를 쌓았다 그래가지고 받았고,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노벨 화학상도 이 세 분이 받았는데 이런 알고리즘, 그다음에 인공지능망을 이용해서 단백질 3차 구조를 이제 예측하게. 지금은 단백질을 뭐 이렇게 크리스탈을 만든다든지 해서 이제 엑스레이를 해가지고 그 분산되는 패턴을 보고 이제 단백질 구조를 밝히는데, 지금은 단백질 그 아미노산 시퀀스만 보면 셀만 보면 이런 구조가 됐을 것이라고 예측할 수가 어느 정도 있거든요. 그런 거를 알파폴더라고 만드는데 그런 걸 이제 한 사람한테 노벨상을 줬어요. 자, 이게 마지막인데요. 최근 이제 딥식이라는 게 중국에서 좀 저렴한 돈으로 만든 인공지능을 하잖아요. 챗 GPT가 뭐 퓨처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아주 잘 보여준 것 같아요. 이 챗 GPT가 어마어마한 우리 데이터를 빅데이터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데이터들을 다 가지고 솔팅하고 뭐 그걸 인풋을 주면 그걸 처리해가지고 이제 나름대로 논리 정연한 그런 결과를 만드는데 여기에 이제 이 딥식을 딱 이렇게 하니까 돈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차단하면 딥식은 이제 훨씬 더 기능이 떨어지게 되죠.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말하면 신경망은 뇌신경망은 너무너무 아직도 사실은 별 볼일 없습니다. 이상한 것을 말씀드리고 복잡하기만 하지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거를 어떻게 하든지 한번 비슷하게 해보려고 애를 쓰는 게 인공지능이고 이 인공지능은 우리 사람이 하는 것보다 연산 속도는 훨씬 더 빠르게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미 우리 사람이 만드는 모든 데이터들을 종합해가지고 어떤 도출해 나가는 데서는 빠르게 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새로운 것을 새롭게 크리에이트 한다든지 하는 데 있어서는 아직도 할 수가 없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